살면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이번 이야기는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고 나서야. 대학에서 첫날 사귀었던 친구 중 한 놈이 혼자서 자취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친구한테 양심 없이 들이댔지. 실은 바지 붙잡고 늘어졌어. 그렇게 해서라도 난 자취를 하고 싶었거든. 안 그래도 이놈도 혼자 사는 게 심심하고 적적했는지 흔쾌히 허락해주더라. 이미 난 그놈의 처녀 귀신이 날 끝까지 따라온다고 했던 말은 저 우주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상태였고 말이야. 맞아,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 라기보다는 억지로라도 잊고 싶었어. 그냥 그때 잠깐 잠들어서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친구 놈이랑 같이 살게 돼서 내 짐들을 가지고 친구 자취방으로 갔지. 그럼 그동안 어디서 지냈냐고. 모텔 방 하나 잡고 지냈어. 그래봤자 이틀밖에 안 지냈거든. 8만 원인가 들었던 걸로 기억해. 친구놈 집에 발을 들인 순간 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 돼지우리인 줄 알았거든. 대체 치우고는 사는 건지 벗어놓은 옷까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잠자리는 개지도 않은 데다가 신었던 양말조차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아무튼 설명하기 짜증날 정도로 돼지우리였단 말이야. 그 꼴 못 보는 나는 바로 내 짐 정리를 떠나서 방 청소부터 해주기 시작했어. 친구놈은 그런 내 모습에 미안했는지 저녁밥으로 자기가 자장면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진짜 이놈 방 치우는데 걸린 시간이 내가 그 자취방에 처음 들어가서 한 청소 시간이랑 거의 맞먹게 걸리더라. 나는 얹혀 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남자야. 제발 방 정리는 깔끔하게 하고 살자고 했어. 나중에 여자애들이랑도 친해지고 여기 놀러왔을 때 방금 같은 꼬라지 보이고 싶냐면서 설득을 시작했지. 한 방에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하더라. 역시 이놈도 남자여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렇게 방 청소가 끝나고 친구가 약속대로 자장면을 시켜주더라고. 탕수육은 옵션이었어. 저녁을 맛있게 후루룩 짭짭 드셔주시고 둘이서 멍하니 있기 뭐해서 술 한잔 하기로 했지. 왜 다들 20살 한창 때 소맥 많이 말아먹잖아. 안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친구놈, 이놈도 편의상 최군이라고 할게. 성이 최씨거든. 근데 남자 둘이 먹으면 재미가 나겠어? 그래서 최군한테 근처에 자취하는 우리 반 여자애들 없냐고 물어봤지. 최군이 성격이 진짜 좋은데다가 잘생겨서 첫날부터 여자애들이랑 얘길 잘했거든. 그래, 난 못생겼어. 그리고 숫기도 없어. 내 질문이 끝나자마자 최군이 잠깐만 이러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야. 부러운 녀석. 최군이 자취하는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 2명과 통화를 끝낸고 진짜 5분도 안 돼서 그 2명이 왔어. 다시 한번 부러운 녀석. 그렇게 여자애들을 껴서 신나게 술판을 벌였지. 다들 기본 소맥으로 말아서 벌컥벌컥 들이키니 금방 해롱해롱한 상태가 되더라고. 오해는 하지마.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술판 대판 버리고 나서 여자애들을 보내고 나랑 친구는 슬슬 자자고 하면서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지. 술도 적당히 들어갔겠다. 잠이 솔솔 오더라고. 그리고 친구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딥슬립에 빠져들었지. 자, 여기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친구들이 생각한 일이 맞아. 이 독한 것이 정말 쫓아왔어. 정신없이 잘 자고 있는데 첫날 눌렸던 가위랑 똑같은 반응이 온 거야, 내 몸에. 덜컥 하는 느낌과 함께 눈만 번쩍 떠지는 거. 가위가 눌리자 맞아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 또 그 모습을 보게 되겠구나라는 불안감으로 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 그것이 모습을 보이기 전에 가위에서 풀려야 된다고. 안 그럼 진짜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있는 대로 안간힘을 써서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 하지만 신은 내 편이 아니었나 봐. 친구 놈 방 창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났어. 진짜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난 눈을 질끈 감았어. 이상하게 그날은 눈이 감겨지더라고. 그렇게 눈을 감고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내 최군이 얄밉더라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잠이 쳐 오냐면서. 그리고 최군의 창문에선 계속해서 똑똑똑 진짜 미칠 것 같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갈 것 같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잠시 뒤에 가위도 안 풀렸는데 똑똑거리는 소리가 멈추더라고. 물론 상황은 모르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 귓전에서 아까 그 여자들 누구야? 아까 그 여자들 누구야? 진짜 완전 생생하게 5.1 채널 음향기기처럼 양쪽 귀를 파고드는 그 목소리.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려봤지만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과거 회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학교에 안 왔으면, 그 자취방에 안 들어갔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감까지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전에선 계속해서 죽여버릴 거야. 아까 그 여자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소리만 들려오지. 결국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 근데 내가 울자마자 뒷전에서 들리던 말소리가 웃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웃는 웃음소리 알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렇게 한참을 깔깔거리던 목소리는 가위가 풀리기도 전에 다른 말을 나에게 남겨주고 사라졌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가위가 풀리면서 난 또 기절을 해버렸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군한테 연락을 했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환장할 것만 같은 기분으로 안군에게 연락을 했어. 근데 이때 당시에 안군은 신내림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왜 그때 안군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집에 엄마나 귀신씨인 것 같다고 말해봐야 네 몸이 허해서 그래 라면서 보약만 지어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하자니 굿값이 20살 대학생이 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게 안군이었던 것 같아. 미안 친구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섭섭하게 생각하진 말아줘. 너 그때 신내림 안 받았었잖아. 내 연락을 받은 안군은 알겠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 역시 친구 하나는 잘 둔 것 같아. 그런 게 내가 겁에 질려서 안군이랑 통화하던 중에 최군이 깼었나봐. 통화를 마치고 시선을 돌리는데 최군이 날 빤히 쳐다보더라고. 무슨 일이 있냐면서 누가 오냐고 그러더라.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통화 내용을 다 듣진 못하고 안군이 내려온다는 것부터 들은 모양이었어. 괜히 귀신 어쩌고 해서 귀신 씨인 놈이라고 쫓겨날까봐 그냥 오랜만에 친구가 보고 싶어서 내려와 놀자고 했다고 말했지. 근데 왜 그리 겁에 질려서 덜덜 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녀석이 뭔가를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 놈이 피식 웃으면서 장난 한번 쳐봤다고 웃으면서 담배나 한 대 태우러 나가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느꼈어. 이 녀석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야. 이런 쪽으로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한껏 분위기 잡아놓고 모르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화제 전환하는 애들 있잖아. 아무튼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안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최군이랑 TV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안군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어찌됐건 최군도 안군도 내 친구니까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구나 싶어서 같이 만나기로 했어. 최군의 성격이 좋으니까 안군이랑도 금방 친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게 안군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안군이 날 발견했나봐. 반가운 모습으로 막 뛰어오더라고. 안군이랑 약 1년 만에 만난 거였거든. 나도 반가운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안군을 마중해주는데 안군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거리가 되고 난 봤어. 순식간에 반가운 표정에서 살벌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는 안군의 표정을 말이야. 반가운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살벌한 표정으로 나한테 달려온 안군은 내 코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 대체 누구야? 지금도 기억나. 안군의 그 살기어린 목소리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다보고 대체 누구냐고 말하는 안군의 살벌한 표정도.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오랜만에 봐놓고는 뭔 소리냐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앞으로 나는 발이라고 칭할게. 발이 너 말고 너동 뒤에 엎여서 나랑 눈 맞추고 있는 저녁마다 순간 뒤에 공기가 싹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최군의 표정 역시 싸하게 변해버렸고 말야.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안군을 데리고 최군과 내가 살게 된 자취방으로 이동했어. 그리고 자취방에 들어가자 마자 안군이 흠칫하면서 다시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안군의 말에 나랑 최군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무슨 냄새? 너 방구 꼈어? 이딴 실없는 소리나 하고 있었지.
아무튼 안군이 코를 막으면서 방 안에 들어오자 최군은 눈치 있게 알아서 커피 한 잔 끓여주겠다고 하면서 잠시 빠졌고 방 가운데에 나랑 안군 둘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어. 너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네 뒤에 있는 년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랑 마주보고 앉은 안군이 처음 내뱉은 말이었어.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는 내게 말을 다시 걸었지. 야, 너 어쩌다가 저런 게 들러붙었냐. 하지만 아무리 안군이 내 뒤에 누가 있다느니 뭐라느니 해도 내 눈엔 전혀 보이지 않는 걸. 하지만 대충 년이라고 말하는 걸로 감은 잡았었지. 역시 그냥 평범한 가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디 폐교나 폐가 이런 데라도 갔다 왔어. 그렇지 않고선 저런 게 들러붙을 수가 없는데. 폐교나 폐가에 다녀왔냐는 안군의 말에 전혀 간 적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첫 자취방을 구한 데서부터 이야기를 쭉 해뒀지. 폐교나 폐가는 아니었지만 사연이 있던 방이었으니까. 잠시 뒤에 최군이 정말로 커피 세 잔을 가져왔고 나와 안군의 옆에 앉아서 우리의 대화를 경청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안군이 하는 말이 나를 더 오싹하게 만들더라고. 네 뒤에 있는 그년. 네가 말한 그 방에 살던 여자 아니다. 예전에 그 방에서 살해당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그럼 대체 날 괴롭히는 이건 누구? 잠시 날 쳐다보던 안군은 최군한테 혹시 소금이 있냐고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최군한테 소금을 건네받은 안군은 그걸 나한테 냅다 뿌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따가워? 소금이 굵은 소금이긴 했는데 풀스윙으로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휙 뿌린 소금에 맞았는데 왜 이렇게 따가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소금을 뿌린 안구를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나라는 작은 한탄만 내뱉었어. 그리고 다시 날 보고 말했지. 진짜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잡기였으면 맞고 잠시라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한숨 한번 내쉬고는 저녀는 날 보고 쳐 웃고 있네. 그리고는 자기는 아직 신내림을 못 받아서 저거는 못 떼어낸다고. 자기가 아는 보살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어. 정말 그때 20년 살면서 설마 내가 진짜 귀신에 씌일 줄은 몰랐거든. 누가 난 귀신에 씌일 것 같아. 라면서 살지는 않지. 자기는 신기는 있어도 아직 신내림은 받지 않아서 저걸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영가를 상대하는 건 무속인들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빠를수록 좋으니까 당장에 출발하자고 하는데 흘끈 옆을 보니까 최군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야. 안군도 그 최군의 그 행동을 눈치챘는지 흔쾌히 따라오라고 하더라. 귀신 붙은 사람 근처에서 오래 생활하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붙어.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세 명은 안군이 알고 있는 보살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 안군이랑 최군이랑 함께 안군이 알고 계신다는 보살님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 그 보살님을 찾아뵙고 만나자마자 욕부터 얻어먹었지. 우라질 놈. 어디서 저딴 걸 달고 와. 왜 그런 거 있잖아. TV 같은 데서 우컬트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하는 단골 멘트 있잖아. 실제로 들으니까 빵 터질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보살님이 최군도 한번 쳐다보더니 최군에게 다가와서 부채로 최군의 왼쪽 어깨를 탁탁 치더라. 그래서 갑자기 어깨를 맞은 최군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저놈 등 뒤에 엎여있는 년의 머리카락이 이놈한테까지 뻗쳐서 그거 털어내준 거야. 계속 가만뒀으면 너한테도 붙었어. 보살님의 말에 최군의 안색이 싸해지는 건 물론이고 날 쳐다보면서 분노에 이글아이를 쏴대더라고. 미안해 친구야. 난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렇게 최군의 어깨로 뻗친 내 등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털어내자 보살님이 법당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난 그날 무속인의 집에 처음 가봤는데 진짜 법당으로는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내 의사인 것 같은데 내 의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왠지 들어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안군이 내 팔을 잡고 법당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분명히 난 숨을 제대로 쉬고 있었어. 혹 곤란을 일으킬 일은 절대로 없었거든. 근데 그 기분이랄까? 왜 그런 거 숨 막히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법당 가운데에 앉아 계시던 보살님이 앉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엉거주춤 보살님 맞은편에 앉았지. 그리고 안군과 최군은 그런 내 뒤에 앉았고
우리 세 명이 전부 자리에 앉아 보살님이 입을 열었어. 지금 니놈 뒤에 엎여있는 귀신이 뭔지 알아? 모릅니다. 지금 니놈이 업고 있는 귀신이 원한령이라는 거야. 그런데 저녀는 무슨 한을 품고 죽었길래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절이 쌩쌩하대. 그리고 보살님의 설명이 이어졌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난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술술 다 맞춘 거야. 이놈 전엔 처음 본 게 갈색 벽돌로 지어진 방 2층이었지. 그리고 그 방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우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 정말 무속인들이 사람 일을 맞추는 게 사실이구나 하고 느꼈어. 근데 전혀는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그 건물 근처에 있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 정말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전신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잊혀졌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 그 자취방에서 학교로 가던 도중에 있던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 보는 것만으로도 쎄한 느낌을 주던 그 범상치 않은 나무 한 그루. 에이 샹년. 왜? 니는 죽었을 때 이야기하니까 화나냐? 그러기에 왜 이 오라질 놈한테 붙어갖고 나한테 오게 만들어? 보살님의 시선을 나한테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었어. 일단 난 년이 아니라 놈이니까. 아무래도 내 등에 엎여 있다는 그 귀신한테 했던 말 같은데 나한테는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상하지? 그렇게 가위에 눌리면 아주 그냥 돌비 5.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지금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저 보살님만이 듣고 있다는 게. 그렇게 난 멀뚱멀뚱 보살님만 쳐다보고 있고 보살님은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그냥 좋게 좋게 떨어져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귀신을 달래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을 협박하는 느낌이었어. 왜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형사들이 범죄자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 곱게 다 불어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이 귀신이 거부했는지 보살님의 인상이 한층 더 살벌해지는 거야. 그리고는 강제로 떼어내야겠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오더라고. 근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보살님이 일어나서 나한테 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으니까. 하지만 뒤에는 안군이 있었고 안군은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게 뒤에서 꽉 잡았어. 보살님은 점점 내게로 다가왔지. 그리고 보살님이 내 명치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꾹 누르는데 쇳덩이가 누르는 느낌이 나더라고. 비명도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로 흔들어질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누르시던 보살님은 이번에는 내 등판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 철썩철썩. 근데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맞는데 안 아프다. 명치를 누를 땐 그렇게 아프고 괴로웠는데 등판을 얻어맞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은 거야. 근데 비명은 나와. 그게 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한테 들러붙었던 귀신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한참을 얻어맞고 나니까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보살님이 양손을 내밀면서 잡으라고 하더라고. 왜 내 나이 또래들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알 거야. 쎄쎄쎄라고. 보살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끼 좀 달래놨으니까 사연 좀 들어보고 싶어서 라는 거야. 역시나 무속인들은 영가와의 교감 같은 걸 느끼나 봐. 아무리 깊은 한을 가지고 있어도 어찌되었건 귀신이 된 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 이 보살님의 설명이었어. 그리고 무속인들은 그런 불쌍한 영가들을 어루고 달래서 천도해주는 게 사명이라면서. 그렇게 한참을 내 손을 잡고 있던 보살님은 잠시 후에 손을 내려놓고 부적을 쓰기 시작하더라고. 대략 5장 정도의 부적을 쓰고 나서 그걸 곱게 접어서 내 옷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얘기를 해주었어. 너무 강하게 들러붙어서 강제로 떼어낼 수가 없다고. 자연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아니 보살 양반 그게 무슨 소리여. 그럼 난 이것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여. 그리고 이어지는 보살님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되었지. 왜 내가 자취방을 구한 첫날 이 귀신을 봤잖아. 물론 발뿐이긴 했지만 그때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이 귀신이 들러붙게 된 결정타가 있었대. 내가 왜 자취방에서 가위에 눌리고 학교 가던 중에 그 나무를 쳐다봤다고 했지. 그리고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때 그 귀신이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야. 자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시선을 나무로 돌렸을 때
자신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그때 이 귀신이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다 라고 들러붙었다는 거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야. 난 아무것도 못 봤었는데. 그리고 그 귀신은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건 맞는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이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죽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만강령이라고 들어봤어? 나도 저때 처음 들은 말이었어. 원한을 가지고 자살한 귀신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왜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죽었는지 잊어버린 영가들을 만강령이라고 부른대. 이 만강령은 자신이 무슨 한을 품고 죽었는지는 잊었지만 그 본질은 원한령에 속하고 오히려 한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한령보다 더 골치 아프다는 거야. 단순히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고 그 숙주가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만이 목적이 돼버린 귀신이라는 거야. 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을 풀어서 천도를 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만강령이 떨어져 나갈 때는 숙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을 때, 즉 괴롭히는 재미가 없어졌을 때 다른 숙주를 찾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 때, 그리고 보살님이 나한테 써준 부적은 이 귀신이 날 괴롭힐 때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보살님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난 좀 기분이 그렇더라. 자신이 어떤 한을 품고 죽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남들을 괴롭히는 것만이 재미가 돼버린 영혼이라는 게 좀 불쌍하다고 느꼈을지도 몰라. 아무튼 그렇게 보살님한테 부적까지 받고 부적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6개월 뒤에 자기를 다시 한번 찾아오래. 그리고 돈은 그때 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하루 자고 내일 출발하라고. 방은 있다면서 하루 묵어 가길 권하셔서 어차피 차도 끊겼겠다 하루 묵고 갔지. 근데 그 부적을 품고 자니까 정말 너무 편안하게 잠을 푹 잘 수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려고 보살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제대로 재령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그 부적은 작은 천하라도 써서 항시 가지고 다니라고.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고 하다못해 씻을 때도 가지고 들어가서 꼭 주변에다가 두라고 주의를 주시더라. 아무튼 6개월 뒤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 자취방으로 되돌아왔지. 그리고 정말 그 뒤로는 그 귀신을 보는 횟수가 정말 뜸했었어. 그리고 간혹 가위에 눌리게 되면 그 귀신을 봤는데 뭔가 좀 가만히 내 발치에 서서 날 바라만 봤어. 그 시선이 참 뭔가 좀 그렇더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고 또 한참 지나서 가위에 한번 눌리면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고 그 사이에 설마 정들었었나. 그렇게 6개월간 정말 그 귀신의 괴롭힘 없이 보내고 나서 보살님을 다시 찾아뵀어.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나한테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부적은 항시 지니고 다니라는 주의를 듣고 다시 돌아왔지. 마지막으로 보살님을 찾아뵙고 돌아온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자신이 품었던 한도 잊어버린 채 그저 그 나무에서 외롭게 자신과 눈을 마주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름 모를 불쌍한 만강령이 불쌍해서